네,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위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공한 비대위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비대위인데요. 두 번의 비대위를 모두 성공시킨 박근혜 비대위가 최근에 언론에 다시 소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모시고 박 전 대통령의 최근 근황부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희가 박근혜 비대위만 성공한 비대위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뭐 최근에 보면은 회고록도 일부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대구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최근에 이제 언론 활동도 좀 하셨고, 뭐 언론에 비춰진 모습도 계셨고,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뭐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하시는 큰 지장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회고록 탈고가 있어서 회고록 이제 집필에 전념하셨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책이 아마 다음 달 말쯤 출간될 거로 저는 예. 전해 들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일상생활 영위하시지 않겠나. 뭐 지역 주민도 만나시고 또 대통령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그분들도 만나시고, 물론 그 중에 정치에 관여되신 분들 아마 만나시지 않으실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사 그 예. 간부들이랑 간담회 하시면서 안 그래도 이제 회고록 집필 끝나면 국민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정치는 좀 배제하고 일반 국민들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같이 일했던 강요분들이나 네. 뭐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뵙고 싶어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만나시고, 또 주변에 뭐 다니실 때도 좀 있거든요. 대구에 뭐 예. 그런 데도 다니시고. 근데 아마 정치적인 행보로 이제 오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건 하시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회고록 나오는 시점이 또 1월 말이 될 말쯤이죠. 거잖아요. 네. 그럼 총선이 한 3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이 될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약간의 그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좀 총선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네. 그 총선 과정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려고 그 시점에 좀 회고록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뭐 이제 사람들이 늘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네. 회고록 준비를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자료 준비하는 게 한 서너 달 걸렸고요. 그래서 4월부터 직접 이제 구술해서 회고록 집필로 들어갔는데 그게 네. 마지막 이제 초고하고 뭐 교정하고 이런 게 이제 이번 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출판사 사정 따라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또 걸린다, 북 디자인하고 뭐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출간되는 게 1월 말쯤으로 됐고, 그건 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뭐 총선 기간에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이런 총선 유세를 하시거나 뭐 지원 유세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보수 결집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이제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서면 보수 결집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좀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총선에서 뭐 보수 진영, 보수 후보, 지원 유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저는 없다고 단언 드릴 수 있고요. 모르죠.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총선에 직접 나오셔서 어떤 후보를 지원하거나 누구를 지지해 달라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으실 겁니다. 네. 그 최근에 보면 유 변호사님께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적 친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네네. 이게 뭐 어떤 의미는 좀 약간 어떤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은 말씀이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이 예. 친박이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고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제 그 나눠서 호칭을 했던 건데요. 네. 친박이란 정치적 결사체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계파가 있었던 건 당연 뭐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계파가 존재하려면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이란 계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계실 때나 대통령으로 계실 때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적 일선을 떠나셨고 그렇게 되면 구심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그 계파가 존속할 수 있냐? 없다고 보죠. 그러면
뭐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개판은 없어지는 거고 정치적 친박이라는 거는 글쎄 정치적 결사체는 아니지만 그때 대통령을 따르고 지지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친박 의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예. 그 탄핵 과정을 거치고 뭐 대통령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소멸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게 정치적 동지죠. 네,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총선 국면에서 내가 마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좀 친박이 조직화된다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게 조직화되지도 않을 거고요. 예.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그건 가장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탄핵 국면이고 이어진 구속 과정이었고 재판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긴 시간의 수감 생활이었거든요. 예. 그때 힘을 보태주고 그때 대통령께서 억울함이 있으면 대신 얘기해주고 대신 싸워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죠. 그때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건 뭐 제 뜻이 아닙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그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건강 좋아지셨다는 말씀은 하셨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뭐 예.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이제 하세요. 운동이 이제 재활 운동인데 네. 그 이제 삼성병원에 퇴원할 때 그때 몸이 완전한 상태에서 퇴원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병원에서 권유를 했고 네. 그걸 또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6개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쭉 하시고 예. 그다음 오전 일과 마치시고 나면 이제 틈틈이 책도 좀 보시고 정원 가서 산책도 하시고 뭐 그러시면서 이제 일상생활 보내십니다. 뭐 예. 뉴스도 보시고 뭐 이렇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이 대구에서 같이 좀 이렇게 챙기면서 생활을 하시는 걸로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예. 정도는 들어가 뵙는데 뭐 이제 식사를 챙겨주신 분 한 분 계시고요. 네. 출퇴근하신 분이 계시고 뭐 예. 그다음에 뭐 심부름 좀 할 거 있으면 제가 좀 해드리고 뭐 또 뭐 심부름 시키는 거 있으면 제가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혼자 계시면서 이제 작년엔 건강 때문에 좀 힘드셨고 올해는 또 해고로 집필하시면서 있으셔서 이제 통상적인 밖에 나가서 활동이 조금 적으셨죠. 근데 내년부터는 뭐 그냥 편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으시나. 근데 뭐 또 가만히 계시면은 치과한다고 말이 있고 예. 또 나오시면은 그렇죠. 네.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을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좀 만나는 활동을 뭐, 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냥 일상 예. 뭐 국민들 지역 주민들 뭐 산책을 만나실 수 있고 뭐 의도되고 뭐 일부러 연출하고 이런 건 못 하시는 분이고 저희도 예. 뭐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걸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뭐 공식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지를 하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뵐 수 있으면 뵙고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 지금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조금 작다. 아 제가 예. 목이 좀 잠겼어요. 좀 그러시죠. 크게 얼마 전에 독감 걸리셨다 그래서 네. 물을 한 잔 해주시고요. 예. 변호사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뭐 하죠 뭐. 예, 여쭤볼게요.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총선 나오실 건지인데요. 나갈 겁니다. 뭐 예. 저는 뭐 사실 제가 앵카 아시다시피 저는 17대, 18대, 19대 경기도 군포에서 출마했습니다. 네. 그게 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험지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당선이 된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도.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대구로 가시지 않았으면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하진 않았을 겁니다. 19대 이제 군포에서 낙선하고 3번 낙선하면 그게 이유 어찌됐든 간에 저는 평가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를 접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대선이 있어서 예. 대선까지 도와드렸던 거고 그러다 지난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송파을에 네. 출마를 했다가 뭐 옥새 파동 있었지만 그것도 뭐 당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 따랐던 거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구를 내려가시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가까운 가족분이 있지만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예. 뭐 돌봐주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모셨던 참모진들 또 대통령 모시기에 좀 적당치 않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 혼자 계시니까 뭐 저는 고향이니까 예. 고향이니까 내려가
가도 뭐 사실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음. 근데 또 식구들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식구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설득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출마 지역은 대충 정했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왜 아직 출마 지역을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제가 뭐 이 지역이 유리하다 저 지역이 유리하다 이렇게 출마 지역을 지었으면 군포 같은 데서 3번을 출마를 안 했겠죠. 다만 출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을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제가 대구에서 정치 시작한 명분이 뭐냐? 그럼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명분에 걸맞은 데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곳에서 출마를 하려고 뭐 정했지만은 아직 발표를 안 했던 게 이제 마지막 요 탈고가 끝나고 나야 이제 저도 뭐 요 정리해 드리고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웬만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다 있으니까 대구에는 네네. 말씀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요건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사실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게 대구 달성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 지역에 혹시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달성군에 지금 현재 추경호 네. 부총리가 있는데 네. 여기를 놓고 좀 두 사람이 경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지역에도 많이 돌고요. 또 그쪽에 출마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제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에도 또 정부에도 중요한데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쪽 달성에 경선이 들어가서 추경호 부총리랑 이제 경선하게 되면 이게 마치 대리전이 되는 양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다른 진영에서 굉장히 원하는 구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안 할 겁니다. 아, 네, 네. 대리전이라 하면은 그렇죠. 전직 현직과 대통령과 현직 현직과,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럼 누구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사실 대구시장에도 도전을 한번 하셔서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으셔가지고 영상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네네. 내시고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 때 별 역할을 안 하시겠다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는 또 도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2004년도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총선 처음 출마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결정은 없었는데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예. 그때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했을 때 대통령께 이제 후원회장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말 편하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하셨는데 예. 생각이 되게 짧았다고 보죠. 정치를 떠나신 분을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정치 일선으로 모시고 돌았다 이런 후회가 되게 많았고 좀 조급했다, 저답지 않았다는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내가 좀 급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대통령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도 했지만 2004년도 처음 뵙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인연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그냥 저는 제가 혼자 할 겁니다. 하고 네. 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지원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제 사무실 개소식에 오시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시겠다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그냥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고요. 뭐 예. 저는 수도권 험한 데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역을 바닥을 이제 낯선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알려야 되겠죠. 네. 네네. 예. 그게 약간 후회되는 기억이라고 하신 게 조금 그쵸. 저는 의외로 아니요, 다가오네요. 저는 답변이.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어떤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뭐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또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을 접견 안 하시다 보니까 예. 변호사 역할을 떠나서 뭐 옥바라지도 하고 또 다른 소상것도 챙기다 보니까 어쩌면 집사 역할도 하게 되고 뭐 비서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언론에 뭐 말씀도 대신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수많은 억척과 뭐 그런 것도 들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 그게 사실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급했다. 그리고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판단이 잘못된 건 제가 인정을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판단해서 저잡지 않았다는 결정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 출마는 결심을 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는 한번 기다려. 뭐 연말 연초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마를 좀 염두에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결정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소환이 되는 게 성공한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 네네. 뭐 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4년도, 2019, 12년도가 제가 이제 다 출마했을 때입니다. 2004년 처음 출마했을 때고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뭐 괴멸 수준까지 갔었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비대위로 오셨는데 그때 성공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절박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무너진 당을 살려야 되는 절박성. 예. 그리고 내가 이 절박성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걸 바꾸겠다. 그런 진정성을 호소하셨죠.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 체질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가 선거하려면 첫째 이 당이 처했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예. 그게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선거는 절박성이 있어야 표를 얻듯이 그런 그 절박성에 토대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바뀔 거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는 예. 그런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2004년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랑 조금 뭐 아주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약간은 좀 유사성이 있는데 당시 이제 여당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말로 이제 다음 차기 주자로서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비대위가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언어를 쓸 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예.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앵커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아바타라는 게 이제 분신인데 그걸 좋은 뜻으로보다는 주로 조롱하고 그렇죠. 나쁜 뜻으로 예.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할 때는 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지만 이래서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명칭을 프레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께서 아직 뭐 비대위의 위원장 선임되신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수락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추대 여론도 있고 당에서 네. 반대 여론도 있는데 그 반대하신 분들은 그럼 한동훈 장관 반대하는 논리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논리나 논리를 보면 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당원들이 이 시점에서 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당의 문제점이 뭔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반대할 때는 그럼 나는 A라는 사람이 이래서 반대하니까 내가 볼 때는 B라는 사람이 이래서 좋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대안을 제시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반대를 해야지 반대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람은 누굴 찾을까? 예.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사전 질문제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야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면 그게 또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뜻처럼 비치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이 그거였는데 혹시 대통령이 뭐 정치에 뭐 참여하시거나 이건 아니더라도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왜냐면 언론 뭐 기사 같은 거 다 보실 거니까. 다 보시죠. 근데 뭐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예. 그렇게 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어쩌다 뭐 한마디씩 하시죠. 뭐 또는 저한테 물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네. 뭐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하고 가고 또 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설사 어떤 말씀이 계셨다 그래도 제가 여기 네. 소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좀 소개를 해주십사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여러 네, 번 네. 물어봐도 답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요 얘기는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최근에도 네, 만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좀 일부 공개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좀 두 분이 또 긴밀하게 어떤 얘기 나누셨을지 그건 좀 아니고 궁금해서. 그때 뭐 추도식 때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뭐 대통령과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시진 않았고 언론에 예. 보도된 그 정도고요. 네. 11월 7일 날 이제 사저에 오셨을 때는 한 50분간 넘게 두 분이 얘기를 하셨고 그때는 이제 배석이 강성규 전 사회수석하고 지금 홍보수석 계시는 이돈 대변인이 배석했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순방 얘기로 먼저 시작하셔서 네. 선친이 박정희 대통령 수출 확대 진흥회의 그 얘기를 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니까 예. 윤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 이제 입양견 얘기가 있었어요. 입양견이요? 이제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 반려견을 좀 많이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입양도 중에 많이 하고. 그 중에 예. 입양을 하시는 걸로 네. 아는데 그 입양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돼서 입양을 했다. 그렇게 그 얘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정원 산책 좀 하시면서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심은 나무가 뭐 산딸나무, 네. 모감주 나무, 뭐 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심은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한 2번 근무를 하셨습니다. 검사로서. 그랬죠. 그때 예. 이제 비설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대통령이 지역구가 비설산이었고 네. 그 바로 옆에 산이 비설산입니다. 네. 꽤 높아요 그게. 근데 그쪽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산새들이 많이 날라와요. 그 중에 이제 후투티라는 좀 특이한 새가 있어요. 후투티요? 예, 후투티라고 앵커 찾아보시면 이렇게 인디안 추장처럼 깃털이 돼 있는 새가 예뻐요, 그렇죠? 이제 그 후투티 뭐 딱새 이런 새 얘기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죠. 아. 이제 네. 근데 입양견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혹시 그게 뭐, 무슨 얘기 네. 도중에 나왔는데 그 전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뭐 하시다가 하여튼가 예. 그 입양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뭐 위탁을 받았다가 또 위탁했다 돌아가게 되면 입양견 그 유기견들 뭐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이렇게 같이 있다면 정도 드니까 그렇죠. 또 그런 과정을 네. 아시니까 그냥 우리가 또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입양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좀 그 입양해서 이제 그 강아지를 좀 키우실 생각이 있으셔서 좀 뭔가 과정을 설명하셨나 해서. 그건 네. 아니고 그냥 하여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전 과정을 제가 지금 예. 기억을 못 두 하겠어요. 분이 약간 그런 이제 동물 얘기나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조금 이제 산새 소통을 얘기하고 하셨나 봐요. 이러시면서 아마 나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만날 만한 뭐 날짜가 좀 더 있을까요? 만남 좀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지금 현재까지 뭐 언제 만나시지 않는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고요. 뭐 네. 때에 따라 다시 또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음. 뵐 수도 있고 또 뵙게 되면은 뭐 식사 자리든 차담 자리든 또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한 분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한 분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국정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전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어떤 아젠다를 어떤 의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만남이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네,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릴까 네,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탈당과 신당 창당을 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근데 사실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박근혜 비대위로 입문을 네네. 했는데 대구를 좀 기반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기에 어떤지. 뭐 저는 예. 이준석 대표께서 27일까지 뭐 기다렸다가 본인이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박근혜 퀴즈를 넘었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제 신당이라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신당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당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이념과 지향하는 추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봐야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화가 되고
그게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대구에서 지역 언론인들도 뵙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비토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 기반으로 삼아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은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